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6년 8월 24일 김일봉 초음파 교실 하반기 개강 강의 병리를 기초로 한 초음파 영상에 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고에코 하이퍼에코익한 병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에코 병변을 일으키는 초음파의 병리학적 원인은 첫째는 지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많지만 이 주위 조직이 강한 에코로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저에코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영상의 에코 희도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고에코로 보이는 그 지방에서는 지방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의 세포질에 포스포리피드나 트리그레셔라이드, 중성지방이나 이지질이 침윤돼서 이렇게 세포질에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지방이 침윤되면 이 지방하고 세포질의 수분하고 사이는 굉장히 강한 음양 계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지방간을 통과할 때는 강한 반사를 일으켜 가지고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버에서는 패티 리버에서는 이 첨부 슈퍼피셜 포션에는 이 초음파가 빔이 반사가 많이 돼 가지고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부로 갈수록 초음파 빔의 어테뉴에이션이 강하게 돼가 심부에는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지방 침유는 모든 것이 다 고에코로 보이냐? 그렇지 않고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상 신장에서 중심에코 복합체는 신우하고 신우 주위 연부 조직, 혈관, 림프관, 신경으로 이렇게 뭉쳐가 있습니다. 신우 주위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비음이 중심에코 복합체를 지날 때는 이 강한 다양한 음양 계면을 가지는 물질에 의해서 음양 임피던스를 가지는 물질을 지나가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신호 때문에 고에코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여러 물질에 의해서 반사해서 고에코 보입니다. 고령에서 보시면 이 신호 주위에 지방 조직이 침윤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것을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신우지방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신우지방종이 생기게 되면 중심에코 복합체 내부의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방이 증가되면 고에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워낙 중심에코가 보에코이기 때문에 지방이 침윤되면 오히려 에코제니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담낭 콜레스테롤 결석은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로 보이나 담낭 콜레스테롤 폴립은 후방 음영이 없는 고에코 종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결석과 콜레스테롤 폴립의 감별 진단은 초음파상에서 이 후방 음영이 있느냐 없느냐, 콜레스테롤 스톡은 후방 음영이 있고 콜레스테롤 폴립은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결석은 환자의 체위 변화에서 움직이지만 콜레스테롤 폴립은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담낭백하고 스토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결석인 경우에는 초음파 빔이 담낭 콜레스테롤 결석하고 부딪힐 때 담낭 내강하고 콜레스테롤 결석의 포면은 강한 음양 계면차에 의해서 반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상 고에코로 보이고 초음파빔이 결석을 통과하면서 산란과 흡수를 일으켜 음양 감쇄를 일으켜서 결국 콜레스테롤 결석의 후방에는 후방 음영 포스테리어 섀도를 만들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담낭의 콜레스테롤이 담낭 안에 있는 뇌의 콜레스테롤이 이 담낭벽을 들어가게 되면 담낭벽 안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티오사이트가 나서
콜레스테롤 엔갈핑하게 되면 이 엔갈핑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가 accumulation 돼가 이것이 내강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백하고 스토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 폴립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병리학적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엔갈핑에는 히스테오사이트와 주위의 연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비임의 콜레스테롤 폴립을 통과할 때는 조직 간의 콜레스테롤 결정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서 점상 고액고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스톡은 워낙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초음파 비임은 조직구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지만 주위의 연부 조직하고는 초음파 비임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초음파의 감쇄가 비교적 적게 일어나서 후방 음량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다음에는 콜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정상 갑상선의 초음파 영상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여기에 이스무스고 우측 갑상선, 좌측 갑상선, 앞쪽에는 안테리어 스테레머슬 SCM 머슬이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롱히스콜리 머슬이 있고 그 뒤쪽에는 서비칼 버테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좌측에는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 있고 좌측에는 갑상선 뒤쪽에 식도가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초음파에서 머슬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저에코로 보이고 혈관은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온은 강에코로 보이죠. 초음파 빔이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뒤쪽에는 초음파 빔이 통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갑상선이 고에코로 보이는 원인은 갑상선은 조직학적으로 이 콜로이드를 가득 차 있고 그를 여포세포로 둘러싸이는 마치 물주머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포세포 주위에는 연부 조직과 혈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이렇게 갑상선의 실질을 통과할 때는 이 콜로이드하고 에피셀리움 사이에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갑상선에서 이 치명형 간섭 유도와 인베이지브 파피러리 캔서는 초음파상에서 저에코, 불규칙한 경계, 미세석회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톨러된 와이드 형태를 보입니다. 이 병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갑상선의 폴리큐 앱세리움에서 여포 세포의 정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위 조직을 침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병리학적으로 보시면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고 여기에 유두 세포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정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피러리 스트럭처랍니다. 그리고 디제너레이션 된 뉴클레우스를 세포의 뉴클레우스를 핵으로 이렇게 라미네이트 청상석회화가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사모마 바디라고 합니다. 초음파상에서 이런 갑상선의 침연형 갑상선암은 저에코 결절로 보입니다. 이것은 세포의 증식됨으로 초음파 빔이 투과성이 좋아지고 또 갑상선 내 콜로이드를 없애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에코젠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암은 주위 조직을 침윤하기 때문에 경계가 일레귤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암은 이 AP 갑상선의 횡단상에서 AP 다이메터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터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갑상선의 결을 따라 자라지 않는 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모마 바디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보입니다.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이 다이아메터가 1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섬유결합 조직이 되겠습니다. 섬유결합 조직의 정식에는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 에코의 희도에 따라서
저에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간내 말초 당간암이 되겠습니다. 간내 말초 당간암은 당간에서 증식하는 생기는 암으로서 이 주위의 간 실질을 침윤하게 됩니다. 특히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는 이 주위 간을 침윤하고 간 파이브로스 티슈가 증식이 되고 세포 성분이 적은 그런 딱딱한 종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양은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는 고에코로 보이고 또 당간에서 기시했기 때문에 말초 당간의 확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파이브러스 티슈로 생긴 조직이 모두 다 고에코로 보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체간에서 발생하는 체간암, 판크레아 덕털 칼시노마는 이 세포 성분이 적고 세포 성분과 혈관이 비교적 적은 성분이고 파이브로바스큘러 스트럭처가 아주 풍부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코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췌장의 간질 조직에는 지방 침윤이 일어나서 특히 고령에서는 지방 침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췌간암은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췌간이 확장이 되고 췌장이 불규칙한 경계의 저에코로 좀 보이고 주위의 췌장 실질은 고에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췌간암은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고 혈류가 적은 종괴이기 때문에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다음에는 염증세포 침윤이 되겠습니다. 인플레메이션이 일어나면 우리 뉴트로필이나 림포사이트나 히스테오사이트가 침윤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액체 저류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저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간 농양에서 초기 단계는 경계가 불분명한 고에코 병변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응고개사가 일어나면 고에코 소견으로 보입니다. 전이성 간 종양 중에서 특히 런캔서나 브레스트 캔서는 이 세포 성분이 많은 전이성 간 종양이고 혈류 성분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런 종양은 초음파에서 음양 투과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괴가 레피드 그로잉 하게 되면 종양이 증식이 되면 내부는 응고개사를 일으켜 가지고 고에코화 됩니다. 그래서 변형 부분은 살아있는 증식된 세포, 암세포, 중앙 부분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센터부의 시스틱 네크로시스, 약간 중심 부분은 체중앙 부분은 시스틱 디제네이션으로 무했고 중심 부분은 고에코, 코귤레이션, 변형 부분은 저에코, 이는 소위 벌사이 사인, 타겟 사인을 보이기도 합니다. 타겟 사인을 보인다는 것은 이 종양이 전이성 간 종양이 레피드 그로잉 한다는 예후가 좋지 않은 거지요. 그 다음에 7번째, 종괴 내부가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 시에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간혈관조, 스몰 헤망지오마는 고에코 결절로 보이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면 내부가 굉장히 불균질합니다. 또 혈관종에서 변연이 고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 하며 혈관종의 중요한 소견이지만 간세포함에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므로 특이적인 소견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간혈관종 스몰 헤만지오마는 안에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동을 싸고 있는 엔도셀리움이 있고 주위에는 연부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캐피러리 타입, 카버너스 타입 헤망지오마가 되겠습니다. 이 헤망지오마가 초음파 빔이 통과할 때는 이 연부족과 엔도셀리마 바스큘러 레이크하고 무수한 반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헤망지오마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망지오마에서는 고에코로 보이지만 뒤쪽에 경도의 후방음양 증강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헤파틱 시스트에서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는데 헤망지오마가 고에코인 불목에도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는 것은 따지고 보면 헤망지오마나 헤파틱 시스트나 물주머니와 똑같습니다. 하나는 헤파틱 시스트는 물주머니고 헤망지오마는 무수한 혈액이 들은 주머니죠. 단 헤망지오마에 비해서 헤망지오마가 헤파틱 시스트에 비해서 커넥티브 티슈가 좀 더 많다는 점이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이 통과하면서 주위 간실질에 비해서 산란이라든지 흡수가 적게 일어나서 주위 조직에 비해서 초음파의 투과도가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헤망지오마가 커지거나 또는 커지지 않더라도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특히 이제 혈관의 내강이 커지면 에코가 떨어지게 되고 또 헤망지오마가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고에코로 되고 또 드물게는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면 섀도를 동반하는 강에코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헤망지오마의 페리페레는 이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널 스트롱 에코도 이 패티 리버나 크로닉 리버 디지즈에 들어가면 이 마지널 스트롱 에코하고 주위 리버의 실질의 에코하고 섞여 버려서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버 시로시스나 생기는 HCC하고 감별이 되지 않습니다. 크로닉 리버 디지즈나 시로시스에서는 이런 저에코 결절이 보일 때는 반드시 이 HCC나 다른 디스플라스틱 노즐 이런 종양성 병변을 의심하고 CTI, MR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혈관성 종양은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의 내분비 종양, 엔도크라인 튜머는 인슐린종 중에 하나인 인슐리노마는 많은 모세혈관과 내분비 사이에 강한 음양계면을 형성하여 고에코로 관찰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랑간서 셀에 생기는 인슐리노마는 이런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의 이 세포들이 도상으로 많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음파 빔이 통과할 때 이 캐피러리하고 세포 집단하고 강한 음양 계면을 형성돼서 고에코로 나옵니다. 췌장의 인슐리노마는 고에코 종괴로 보이고 하이퍼바스큘러는 종괴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고에코 병변으로 보이는 질환의 병리학적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